안녕하세요, 오렌지 커스텀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옆집 아저씨. 친한 형이 아우디 Q7을 샀다고 해서 한번 시승도 해보고 차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은 이 차량을 한번 살펴보니까 경쟁 모델이 아우디 Q7은 BMW X5랑 벤츠 GLE 그리고 볼보의 XC90 모델이 있는데 과연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얼만큼 차가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차량의 공식 가격은 7,848만 원인데 실제 구매한 차주분은 과연 얼마에 샀는지 좀 궁금한데 물어봐도 되나요? 네, 공식 할인이 네. 1,300 받았고요. 네. 또 따로 딜러가 좀 소소하게 챙겨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구입하시는 건 보통 한 6,5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일단은 엔진 쪽 한번 살펴볼게요. 엔진은 이제 폭스바겐이랑 아우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엔진 2.0 Q7 45FT TFSI죠. 마력이 250마력에 이제 한 37토크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 이 차는 이제 4륜 구동의 쿼트로 모델입니다. 딱 6천만 원에 들어가는 수입차들에 들어가는 딱 그 가죽의 퀄리티입니다. BMW 3 시리즈라던가 벤츠 E 클래스 정도에 들어가는 딱 그 가죽의 퀄리티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.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핸들 그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갔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. 아우디가 이제 밀고 있는 저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 있는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화면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쏙 들어가지죠. 역시 이런 차들은 트렁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유모차라던가 짐을 싣고 갈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넓이도 굉장히 깊고 넓이도 굉장히 넓습니다. 활용도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차의 경쟁 모델이 참 애매한데 한번 타보면서 출력부터 해서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차량을 타고 나왔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? 이 차가 지금 뭐가 됐든 실제 구매 가격은 6,500 정도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BMW X3가 거의 6천만 원, 6,500만 원이거든요. 네. 근데 GLC, 얘보다 그렇죠. 네. 벤츠 GLC도 네. 그렇고 얘보다 한 체급 아래고 오히려 GLC던 X3던 네. 일정 트림은 얘보다 또 비싼 모델도 있어요. 6,500 네, 이상인 맞습니다. 모델도 네네.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와, 이거는 차의 옵션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가격으로 뭔가 같은 동급 브랜드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경쟁 모델이 없어요. 그렇죠. 애매한 포지션에 네. 조금 더 우월하거나 조금 네. 더 처지는 가격도 그렇고.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 차가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에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. 네.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같은 수입 독일 3사 중에서 이 체급으로 굳이 논한다고 그러면은 경쟁 모델이 없어요. 가성비가 그렇게 따지면 크기로만 보면은 월등히 가성비가 그렇죠. 좋은 거예요. 그렇죠? 아기 있는 아빠 입장에서는 네.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와, 6,500만 원. 저도 굉장히 땡기는데요, 지금. 아, 근데 지금 어제 받아올 때 네. 다 품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, 이제 안 판대요? 네, 더 이상 잘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네. 다음 달에 700대 이후로는 입판 계획이 없다고는 들었습니다. 이게 원래 이번 달 말고 그 전달에는 디스카운트를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했던데. 네, 요- 저도 갑자기 이제 사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네. 이번 달에는 1,300만 원 정도 할인을 한다 그래서 아, 6,500만 원에 네. Q7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. 나쁘진 않다. 그리고 팰리세이드도 고민을 했었는데 네. 조금 더 돈을 주고 사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저라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가격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이 땡기네요. 하나 더 뽑으시죠. 네. 이거요? 네. 검정색으로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사실 수입차를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돈이 많고 적던 간을 떠나서 다시 팔 때 리세일할 때 그 감가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. 네. 차 어차피 3년까지는 무상 워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. 뭐 어차피 차에 들어간 건 기름값 외에는 들어간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감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예민한데 이미 차값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감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방어가 될 것 같고 실제 예로 들면 A3를 올 초반인가에서 2,800인가 2,700에 한정 수량을 팔았었잖아요. 네, 그때 난리 났었죠. 한번. 그때 네.
아니, 중고차 실제로? 가격으로 팔아서. 근데 네네. 또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. A3가 네, 맞습니다. 막 3,000에 팔고 3,100에 팔고 막 네. 딜러들이 결국 네. 지금은 한 3,200 정도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. 아직도 예, 어제 물어보니까. 와, 진짜 요즘에 수입차들이 프리미엄이 붙는 차들이 생기네요. 진짜 그렇죠. 신기하게. 할인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. 그렇죠. 네. 또 모르죠. 또 토돌의 능력이면 또 가장 인기 있는 네. 흰색의 브라운까지도 흰색이 브라운. 개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딜러사 전화 한 통 넣으면 뭐 어떻게든 구해줄 것 같은데. 펠리세이드 만약에 안 샀으면은 네. 요거 굉장히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. 그죠? 너무 겹치니까. 그렇죠. 전 또 직원들이나 이제 아기가 둘에다 장모님까지 태워야 되는 상황이라 네. 저는 어쩔 수 없이 7인승만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. 7 내지는 9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가 경쟁 모델은 아니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땡기네요. 애매한 포지션입니다. 진짜 애매한 포지션.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북악스카이 코스가 왔습니다. 신차 한번 살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2.0 엔진이 이 차를 얼마나 잘 이끌어줄지 고민이 궁금하네요. 이게 맞는 차를 가볍게 애기 달려볼 없으면 건데 이거 일단은 이 차를 구매하는 수요층 자체가 잘 달리는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가 아니라 적어도 애기 한 명 있고 와이프랑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는 넓은 자리, 네. 뒷좌석 편하고 공간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라서 엄청난 출력을 사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네. 도둑놈 심보죠. 6,500만 원에 무슨 스포츠카보다 빠르길 원하는 것도 사실 예전에 도둑놈 지금 심보고. 단종된 Q5가 네. 이거보다 비쌌으니까요. 지금은 이거보다 안 팔지만 한 체급 낮은 사실 Q5가 원래 이 가격대에 팔렸잖아요. 6천만 원대. 네. 중반 후반대. 네, 근데 Q7을 6천만 원대에 갖는 거니까. 차 잘 나간다.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가네. 차 굉장히 잘 나가는데 네. 2.0 엔진 같지 않게 굉장히 차가 잘 나가고요. 생각보다 차가 너무 잘 나가는데. 나도 놀랐어 지금. 그러니까 아니 A4랑 오르막이었는데 별치 않는데. 오르막이었는데도 2.0 닿지 않게 굉장히 잘 나가요. 이게 디젤 엔진들은 초반에만 조금 잘 나가다 만다고 치면 얘는 뒤에서 밀어주는 게 좀.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네. 대부분 근데 이거를 사시는 분은 밟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다 애기 3명이나 2명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. 그렇죠. 어머님들이 타기에도 이 정도 출력이면 전혀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충분한 출력인 것 같아요. 다만 서스펜션 한번 볼까요? 서스펜션은 오면서도 좀 느꼈는데 굉장히 말캉말캉거립니다. 이게 독일차 특유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최근에 제가 이보크를 타봤는데 걔는 완전히 시승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스펜션이 이상했었는데 얘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. 매력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노면을 다닐 때 뒷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스포츠 그 감성을 많이 살린 독일 그런 차의 그 서스펜션 느낌은 아니고 완전 물컹한 국산차의 느낌도 아니에요. 딱 그 중간이에요. 적당히 말캉한 정도? 딱딱한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 놀란 게 좀 딱딱한 노면을 읽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많이 덜한데,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타던 또 국산차랑은 다른, 현대차와는 다른 또 이것도 중간에 좀 애매한,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런가 이런 느낌의 서스펜션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전 좋더라고요. 네, 나쁘진 말랑말랑해서. 않아요. 아무래도 서스가 이제 말캉거리다 보니까 이제 코너 돌 때 보면 롤링은 제법 있는데, 앞서 말했듯이 이 차를 패밀리 SUV로 탄 차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브레이킹도 되게 궁금한데 이 차가 그 앞에가 3P 브레이크를 넣었더라고요. 브레이크가 굉장히 커요 이 차가. 라이트가 되게 밝다. 저 가로등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한번 밟아볼게요. 브레이크가 굉장히 아직 길들이기가 안 돼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않았을 건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. 초반에 담력이 굉장히 센 편은 아닌데 밟다 보면은
담력이 한 중간쯤 됐을 때부터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의 브레이크 같아요.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. 브레이크 나쁘지 않아요. 차 크기에 비해서 밀린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. 이 정도 차치고 아까 섰을 때 쫙 네. 멈추죠. 네. 브레이크 굉장히 좋아요.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출력도 좋고 브레이크도 좋고, 서스는 출력이나 브레이크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말캉말캉한 거리는 느낌이다. 요게 일단 운동 성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도시형, 형이 아까 말했던 시내에서 타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세팅으로 뒤에 아이가 타 있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좋다 나쁘다 이거 물컹거리다고 해서 단순히 뭐 독일 차는 무조건 단단해야 된다 이런 고지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차를 사면 돼요. SQ5 같은 거 네, 있죠. 그렇죠. 그런 걸 사야 되는 거고.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사야죠. 오히려 차가 펠리는 이렇게 서스가, 전 펠리세이드 서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걔는 뭔가 좀 굉장히 무거운 거를 떠받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얘는 낭창낭창 거리긴 하지만 차 무게를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잘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이 엔진이 출력도 좋고 잘 나가는데, 아까 RPM을 조금 썼을 때도 그렇고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의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요.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행풍이라던가 노면 소음, 다른 차량의 그 소리들이 유입량이 굉장히 적어요. 지금 최근 제가 타본 그 SUV들 몇 가지 있었는데 그 SUV들만큼이나 굉장히 좋아요. 차가 진짜 정숙해요. 방음 처리를 되게 잘 해놓은 거예요. 사실 이 차를 단점을 되게 많이 잡아서 까보려고 지금 영상을 틀었는데 생각외로 깔 게 없어요. 가격이 일단 모든 거를 그냥 용서해주고, 실제로 타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쇄돼요. 굳이 뭐 제가 가격 가지고 가격이 싸니까 구리다 이게 아니라,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질 정도예요. 오랜만에 그 추리닝을 입었던 엉덩이가 그죠? 따끈따끈해서 약간 따끈따끈했는데 일단 옵션들 없는 게 좀 깔 게 좀 있네요. 네, 그죠. 옵션 옵션. 그런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요즘 차에 다 나오는 이제 앞에 차랑 거리 조정하고 자율주행 들어있나요? 그렇죠. 이거? 안 들어있죠. 이거는 크루즈만 들어가 있습니다. 하긴 6천만 원인데 자율주행까지 들어가면 또 그렇죠. 그럼 사기 캐릭이 되는 거죠. 그럼 무서운 차 되는 거지. 네. 사실 근데 요즘 독일 차들이 빠져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. 자율주행이랑 통풍. 집 밖에 있는데도 통풍 없어요. 이 차에는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것과 네. 핸들 따뜻하게 하는 거 두 개의 뜨거움만 들어가 있습니다. 연비는 제가 좀 지지면서 지금 탔더니 한 5.9km 정도 나오네요. 제가 오늘 파주에 갔다 왔는데 파주 갈 때는 한 12.8 정도 나왔습니다. 고속에서는 10km 이상 나오네요. 네, 거의 한 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시내만 벗어나면 계속. 저처럼 이제 시내 주행하면서 네. 조금 이제 오르막 같은 데 많고 좀 밟는 사람은 6km에서 한 8km 사이는 맞습니다. 나오겠네요. 네. 그렇죠. 연비가 아무래도 이게 디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. 주행 습관에 따라서 네. 최대한 6km까지 나겠네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근데 날 수밖에 없는 게 2.0 엔진이고 네. 출력이 제법 좋아서 RPM도 많이 써서. 기존의 건 이제 뒤에서 좀 방지턱 올라가면 머리가 점프를 뛰게 되는데 맞아. 이건 그게 없어서 그러네 또. 네, 그게 좀 좋았습니다. 뒷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원래 오늘 재밌네요, 안 방송. 찍는다고 했는데 살아났네. 체질인가 봐. 그러니까. 너무 재밌는데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차 크기나 덩치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3800보다 얘가 더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. 개인적인 느낌은. SUV 처음 타보니까 터보차라 초반에 토크가 이게 잘 나오니까 차가 잘 나가네. 네, 오늘 늦은 시간 아우디 Q7 요즘 장안의 화제 차량을 타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사실 기대도 안 했고 뭔가 좀 깔려고 했는데 생각외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좀 많이 놀랬던 차량이고, 출력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이지만은 이 덩치를 끄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이 끌 수 있는 그런 출력이었고요. 브레이킹도 지금 신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밀리는 감은 있었지만 길들이기 끝나면 굉장히 잘 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, 서스펜션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제 취향에는 안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거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.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고 저처럼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방음인데 차가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
외부에서 들어온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엔진은 엔진 자체가 조용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적었고 뭐 일단은 가족용으로 타기에 단점으로 잡을 만한 게 딱히 없어요. 그리고 뒷자리도 아까 타봤는데 너무 좋았고 통풍 시트라던가 자율주행 이건 뭐 사실 기대하면 안 되는 옵션들이에요. 왜냐면 이 옵션이 들어간 차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6,500만 원에 GL2나 벤츠 X5에 들어갈 만한 트림인데 불구하고 GLC나 X3 가격으로 나왔다는 점은 정말 사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. 오늘 차량 협조에 도와준 옆집 아저씨. 우리 옆집 형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벤츠 GL이나 이런 차를 한번 사면 더 좋은 이제 GL이 살 때 한번 더 네.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멀지 않은 시간 내에. 네. 네.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한번 보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저희 오렌지 커스텀 TV 구독과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렌지 화이팅!